朴南希朴老师入场。이 시간은 몰아빼기를 주제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现在开始呢讲集中排语法。 그래, 몰아빼기라고 하는 용어의 뜻이 뭘까요? 몰아빼기라고 하는 용어의 뜻이 뭐냐 질문입니다. 那个集中排语法的意思是什么呢？ 여러 곳을 빼지 말고 한두 군데 사열점에서 집중적으로 빼려보라는 의미가 몰아빼기 정의입니다. 集中排语法，解释成为，不是排很多穴位，把指定一两个部位集中的排，这叫集中排语法。 그래 여러분들의 이번 강의는 의식 속으로 이해는 하되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那个现在讲的这些集中排语法呢，让大家了解，但是呢，不能滥用的，不能滥用。 제가 이 심장사회요법을 이렇게 보급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보사의 균형이 깨져서 피부족에 의한 그 부작용이 나는 것을 항상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那个朴兰西老师啊，一直以来在临床这个经验当中得到的一些结论是，怕引起皮肤上的副作用，所以很谨慎的对待这一方面。 그래 모든 공부를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지만 이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데 충분한 지식이 없이 사회를 남용하다 보면은 피 부족에 의한 그 부작용은 누구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所以呢，关于这些知识点，如果掌握的不彻底，完了自己固执的去滥用的话，可能引起一些不应该的副作用。这样的话，整个影响心田疗法的这种传播和一种意愿。 하지만 의사의 입장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병원에서 이미 안 된다고 사형 선고를 내놔서 포기를 하는데 그대로 두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까요? 所以，如果有一位患者，在医院已经判处死亡宣告，所以这样的时候，患者和家族的心情是就那么放着等待死亡呢，还是有一线希望的话，我们去努力去做一些事情，应该怎么样？ 해봐야 되겠죠. 그래 과거에 제가 산속에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경 자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한 환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所以以前呢，朴兰西老师在山上待着的时候，找到门前就医治的这些患者，基本上都是各个医院都去过，各个治疗都做过，最后没有希望，已经宣告死亡的这些患者特别多。 그래 이 환자가 죽음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속도가 50km로 달려간다고 할 때 우리가 안전해서 치료 회복 속도로 20km, 30km로 간다면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所以呢，这里头还有一个治疗当中有一个关键的所在呢。如果这个发病的进程速度是，好比说一种车速来讲的话，它是50迈，那么但是我们
排除这些病毒和治疗的那个速度，你如果达不到50或者20或者30的话，它这个恶化的进程比治疗的进程快，对不对？ 그래 죽음으로 병이 악화되는 속도가 50km로 달려간다고 하면 안전보다는 치료 속도가 60km, 70km가 되어야 그 증세를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些危急性患者往死亡线上就是恶化病情的进程速度达到，举例来说达到50的话，我们呢应该集中的想办法把治疗这些排毒的速度要赶到它的比它大60、70，用这样的速度才能遏制住往死亡线上的就是遏制住这些病情恶化的进程。 여러분들 생각에도 우리가 한 번 사혈할 때 100cc 빼내는 거, 300cc 빼내는 거, 500cc 빼내는 게 치료 속도가 같을까요? 那么你们也有经验过，有尝试性的我们去想的话，一次排100cc、300cc、500cc， 这样的话，它治疗的速度是不一样的，对吧？ 한 번 사혈할 때 100cc를 빼내는 것보다는 500cc를 사혈한다고 하면 회복 속도가 5배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아도 상식입니다. 最简单的想也是一次排放血就是100cc、500cc的话，比放100cc恢复速度快，应该是这是常识性的道理，对吧？ 그래서 이때 관건은 500cc를 빼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피 부족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느냐 하는 문제와 为了赶这些恢复速度，那么我们需要放500cc的时候，关键所在是你必须得保证没有副作用。 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을 직접 가하는 혈점을 어떤 걸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어혈을 몰아빼느냐 이 두 가지 관건이 그 환자를 회복시키느냐 놓치느냐 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简单来讲，我们应该感到比病情恶化的速度比它快一点，完了呢，找一道最准确的穴位，集中的去排毒，这个是关键所在。 제가 이거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환자 치료할 때 신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所以呢，这个时候呢，还有一件事情是，你救急心切排的量大，但是你如果附带一些副作用的话，这个是也很危险的。所以呢，在这两方面，朴元气老师很注意到了谨慎。所以解决了这2点，那么我们就把这个患者从死亡线上能推迟拉过来。 안전할 때는 안전을 위주로, 급할 때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성이 있어야 그 위급한 상황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像数学公式一样，你们全部丰富的、深入的掌握好以后，有些呢用时间来慢慢的去进行。但如果遇到危急的危急患者那样的话，必须得遏制住他往死亡线上越走一步，就是越没有时间去救嘛。那么有时候呢，安全第一的情况下，有些呢就是用时间，有些呢就果断的采取一种果断的措施。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은 각 증세마다 어떤 사혈점을 우리가 1순위로 위급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1순위로 잡느냐, 또 그렇게 많은 양의 어혈을 빼내고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 공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治疗危急病患者的关键所在是：第一个，找到准确的应急的穴位，集中的排除；第一个，第二个，那么大量的排除血液的时候，你得保证这个患者的体力，并让他能吸收充分的营养分的这种保障。
才能，这是对病根治的一种原理，对吧？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번 상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那么现在开始呢，按大家学的这些知识连贯起来，我们以这个为原理，常识性的去再想一想。 심장마비로 심장에 통증이 오고 갑자기 돌연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那个心脏突然麻痹，完了以后突然死亡的这种危急状况， 이런 환자 맨 1순위로 가장 먼저 뚫어야 될 혈점은 어디일까요? 那么这个时候，第一顺位，它必须应急措施放的穴位是哪里？ 네, 5번이죠. 5号、 그다음에 30번. 30、 3순위는 8번. 38，第5、38。 5번, 30번, 8번. 5号、30号、8号。 그러면 이때 사열 요령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맨 먼저 5번이 1순위가 되면 거기에 사침을 하고 어혈을 빼봅니다. 5번에다 1순위인 5번에다가 먼저 사열을 해본다 그 얘기죠. 근데 어혈이 잘 나오면 내가 오늘 300cc를 사열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5번을 빼는데 5번에서 300cc가 다 나왔다. 그러면 30번을 해야 될까요? 5번만 빼고 그날 사열은 중단해야 될까요? 那呢，就是这个应急的时候，就把第一顺位放到5号，完了呢，心里想到我给他放300cc，这样，排血的时候，他真是出的很好，出了300cc，这个时候呢，应该停止呢，还是应该怎么办？ 结束。 정답은 5번만 빼고 사열을 중단해야 됩니다. 正确的答案是停止，只放到5号就停止。 이렇게 이제 응급사열에 들어갈 적에는 때로는 3일마다 사열을 할 수도 있고 4일마다 할 수도 있고 응급 상황에 따라서 5일 만에 사열할 수도 있습니다. 就是见到这个危急状况的时候呢，就是3天各一次或者4天各一次，看着因人患者的情况而异，3天、4天或者5天一次的这么集中的去放。 그러면 3일 후에 사열을 하는데 맨 처음 또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요? 那么3天以后再放的时候，第一次应该第一顺位应该放到哪个穴位？ 또 5번을 먼저 합니다. 再放5号开始，还是5号开始？ 그 다음에도 또 5번이 먼저입니다. 完了，以后也是5号是第一位。 그런데 5번을 빼는데 어혈이 300cc가 아니고 100cc밖에 한 5번을 빼와도 100cc만 나오고 더 빼도 나올 것 같지 않는 상황입니다. 那个如果危机状况的时候，就是放5号，但是5号出的血很少，别人计划是想放300，但只出100，不到100，这个时候呢？ 이럴 때는 100cc가 나왔다면 그날 200cc를 더 뺄 수 있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2순위인 30번에서 사열을 합니다. 所以这个时候呢，如果5号只出100cc，那样的话，我们再放30号位置上再放出200cc。 근데 30번에서 어혈을 빼니까 200cc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3순위인 8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2순위에서 그날 사열을 중단합니다. 那么如果放30号位置的时候，200cc按预计都出得很好，那样就是停止，8号也不放。 그런데 3순위에서도 100cc밖에 나오지 않아서 100cc를 더 뺄 수 있다. 이럴 때는 그날 8번으로 가서 8번에서 나머지 100cc를 빼는 것이 몰아빼기의 사열 정의입니다. 放30号的时候，30号那里只出100，那样的话，就到8号那儿再放100，这个就是集中排出法的一种流程和原理。 하지만 언제든지 처음 시작은
시작은 1순위에서 먼저 서열하고 1순위에서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으면 2순위, 2순위에도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3순위로 넘어간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죠. 所以大家必须得记住，第一，所谓放的是5号，5号放出300cc的就是停止。如果不出再找到30号放，30号就达不出那个效果，不出那么多血的话，又到8号，这个轮流的，这个就是顺序流程。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빼면은 당연하게 1순위의 혈점이 가장 서열이 먼저 끝날 것입니다. 所以这样的话，肯定当然的就是5号穴位呢，就是那个放血是放血的最早。 서열의 최종 결정은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오는 것이 서열을 끝냈다. 이렇게 정의해도 무방합니다. 所以那个放血疗法的常识性的观点是，棉球吸收50%的血，这种效果是最好的。 그럼 5번 1순위가 50% 이상 생혈이 나와서 서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那么，就是5号位置出来了，鲜血50%占一半，鲜血这个时候，完了以后怎么办？这个是还很重要吧？ 그 다음은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完了，5号位置放的时候，最终出来一半是鲜血的时候，就5号呢停止，30号作为那个第一位了。 그럼 1순위가 끝난 혈점은 하나가 빠졌으니까 4순위를 3순위로 끌어올려서 이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所以呢，不3个穴位吗？那么那个5号第一顺位已经停止了，那么再找一个穴位自然的排下去。 이해가 됐어요? 理解了吗？ 예. 그래서 제가 차트에 그 표기하는 거 보면 1차 서열, 2차 서열, 3차 서열 요거는 혈점 번호를 적어 놓는 거고 1순위, 2순위, 3순위는 혈 번호 위에다가 숫자를 적어 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습니다. 그 동그라미 쳐 놓는 거는 1, 2, 3, 4를 써 놓으면 그 1순위서부터 지금 설명한 그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서열을 해 나가라는 게 몰아빼기의 서열 요령입니다. 所以你们看书的话，书上标志的是1、2、3、4穴位的个数，放穴位的个数。但是1里头画个圈儿，1圈、2圈、3圈是这个是顺序，第一位、第二位、第三位的这种顺序。 그럼 약간 응용편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那么关于怎么去应用，完了给你们再补充说明一下。 병원에 갔더니 몸이 마비가 돼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那个本身就身体麻痹，完了以后呢，到医院一检查，医院里说你是脑梗塞。 이럴 때는 9번이 1순위, 1번이 3순위, 1번이 2순위, 8번이 3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这个时候呢，9号是第一位，1号是第二位，8号是第三位。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 내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방식이구나 기구나 하는 것만 이해만 하면 됩니다. 这个不需要你们记载，在书上都有记载，好好看书就可以。但是这种原理怎么去理解今天就是掌握这些技巧就可以。 자,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 들어갑니다. 뇌출혈이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보십시오. 那么提问一下脑出血
第一位、第二位、第三位的穴位是哪里？啊？ 1번 1、 6, 6、 9 9。 169.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간암이나 신부전증 백혈병이다. 간암, 신부전증 백혈병이 악화돼서 위급하다. 1, 2, 3순위를 적어보십시오. 정해보십시오. 肝癌、尿毒症和那个白血病，那么你们定一下1、2、3穴位枢纽。肝癌、尿毒症、白血 8번 病。 8, 8、 5, 5、 30. 30。 그러면 8번은 이해가 되는데 왜 5번, 30번을 사회를 해줄까요? 8号位置呢，你们可能能理解。那么为什么得放5号和30号的位置呢？ 8번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를 하는 것이고 8号是为了增强肾肝功能的提升。 아무리 맑아진 혈액도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전신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5번, 30번 혈을 사회를 해주는 것입니다. 肾肝功能在增强了，但是呢，必须得有像那个发动机一样，它有动力输送到心血，就输入各个器官。所以呢，放5号和30号。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망막에 눈에 시신경이 녹아서 실명 위기에 있습니다. 사혈점에 1, 2, 3 순서를 정해보십시오. 要就遇到失明的那个状况下，那么应该这个穴位的顺序是怎么样？ 20번, 20, 17번, 17, 8번. 8. 8번. 이제 2순위는 이제 그 다음으로 2차로 해줄 건 1번, 9번. 完了呢，这些放完了，接连的顺序是排的是1、9、20、17、8、1、9顺序。 그러면 환자 각 증색마다 응급사회를 할 적에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는 원리는 이해가 좀 됩니까? 那么你们就是应急的时候定放血的顺序排列的原理理解了吗？ 그래 이제 뭔지 질문을 받아.20、17、8，20号出来50%的鲜血的话不停止吗？17号50%的话停止，那么接着排的是8、1、9、1、8、8，一位是8，1、2顺位，9是3顺位的。 그러니까 이게 이랬는데 2, 17, 8인데 이 끝나고 하면 8에서 여기서 연일어서 8이 1순위, 1이 2순위, 9이 3순위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 20번이 1순위, 7번이 2순위, 7번입니까? 17. 17번이 2순위, 8번이 3순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1번하고 9번을 해주면 완벽하게 재생된다. 所以再讲一遍刚才那位提问了嘛，20、17、8号放完了以后，完了呢放次序的放1号、9号。 그러면 각 증세마다 여러분들이 환자 상태마다 전부 증세가 다를 때 우리가 어디를 1순위, 2순위를 정하는가 그 공식 자체만 이해하면 됩니다. 所以呢，那个按照病人的状况不同，我们因人而异。
必须呢走出定出第一位、第二位、第三位的放血穴位的位置。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좀 정리가 잘 되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고열이 나가지고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됩니다. 고열이 난다. 고열이 나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진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라면 어떻게 정할까요? 再提问一下啊，如果有人突然发高烧，完了晕过去了，就是失去了意识，这个时候找出来第一位、第二位、第三位的放血位置。 8번, 1번, 9번, 1순위, 2순위, 3순위가요. 8, 1, 9. 819. 그러면 환자가 고열이 나면서 호흡이 곤란해서 숨쉬기를 아주 힘들어한다. 고열이 발생하면서 那么再一个呢，发高烧完了呼吸困难的时候，应该是 5, 38, 5 5, 38 5, 30, 30 38. 호흡이 곤란할 때. 就是呼吸困难。5、30号、8号，5号、30号、8号。 호흡 곤란일 적에는 呼吸困难的时候呢，应该是放30号。 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할 때는 열 나는 것보다는 호흡이 더 1순위가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发高烧完了以后呢，呼吸困难的时候，应急的措施应该是着重点不能放在高烧上，应该先解决你呼吸困难。 사람이 숨 멈추면 어떻게 돼요? 你呼吸不了，人呼吸不了，能怎么样？对呀。 열 나는 건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发高烧呢，可以，还有时间去医治。 지금은 응급 상황일 때 몰아빼기 순서를 최근에 32번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가? 호흡이 안 될 때? 呼吸困难的时候32弄来出。 32번은 폐에 문제가 있을 때 추가됩니다. 폐에서 가래가 많이 끓는다든가 이럴 때. 32号的位置是肺有问题，有痰，解决咳嗽，这个时候呢放32。呼吸系统困难，就是呼吸呼不了了，这个时候呢应该放30号。 그러면 몰아빼기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那么现在开始讲为什么应该做那个集中排出法啊，给你们讲一下。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다, 죽음에 임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리치료, 우리 인체의 죽음에 임박하다, 숨이 곧 끊어질 것 같다 하는 몸의 현재 상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患者那个临到死亡的这个时候，我们必须了解那个时候的人体的状况，应该先理解人体的状况。 심장이 멎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 90% 이상이 막혀야만 심장이 피를 당겨도 딸려오지 않고 피를 품어도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멈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如果想让心脏停止跳动的话，它呢只能是所有遍布在人体的末梢毛细血管80%以上
80%到90%全被堵住了，还能心脏跳动太吸不到，供不到心脏层血，心脏的血也往外又供应不出，这样情况下才是心脏停止的一种环境。 이렇게 쉽게 표현해주면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이 90% 이상 막혀야 심장이 멈춰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那么就说简单的来讲，遍布在身体的毛细血管90以上被堵的话，心脏就导致心脏停止。 우리 혈액의 성분을 검사해 보면 가지수는 가지수로 따지면 500가지 때로는 1000가지가 넘는다 해도 결정적으로 많은 약 9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은 지방 단백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지수는 말해도 아주 소량이 되겠죠. 혈액의 주 성분이 那个我们如果分析这个血液的话，它组成血液的成分有数万种，但是呢，占95%的是脂肪蛋白质。 혈액의 주 성분이 90%는 지방 단백질이야. 나머지는 가지수는 많아도 극소량이다. 예. 그런데 지방 단백질은 항상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脂肪蛋白质有一个特性是，它见到酸性起氧化化学反应，就是变成凝固体，有这种特性。 어혈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것을 바로 어혈이고 그 어혈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으면 심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所谓的淤血，就是血液里的脂肪蛋白质遇到酸起了氧化反应，变成了凝固的固体，这样它堵住全体遍布的90%以上的末梢毛细血管，导致心脏的停止。 근데 이 속에서 문제점은 죽음에 임박하다는 것은 혈액 속의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 속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所以人面临死亡的过程是，说白了是那个体质，就体内的体质是强酸的体质下。 这个血液里的脂肪蛋白质遇酸做出反应，变成凝固，但是这个速度比我们想象的很快，就这种。 그래 혈액 속에 혈액이 응고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우유에다가 식초를 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所以这个原理呢，要你想肉眼去体验的话，那么把牛奶里加醋，它肯定马上凝固。那么牛奶的主要成分也是脂肪蛋白质，醋的主要成分就是一种酸。 우유에 식초를 많이 부을수록 어때요? 응고 속도가 빠르겠죠. 那么加醋的量越多，它凝固的速度也越快。 그럼 우리가 죽음에 임박할수록 혈액 속의 산도가 높다 소리고 죽음에 임박해서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 속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빠르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反过来就是简单的再说明一次的话，面临死亡的时候呢，这个人体的身体状况呢，脂肪蛋白质遇到一种强酸，就是特别极快的速度就凝固，这种过程。 자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준 내용 중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강력하게 이걸 되돌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 설명 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所以呢，如果突然就是面临马上就死亡的，见到这样的人的时候，应该应急措施强烈的把他苏醒恢复生命的答案在哪里，以及这些呢，该说明的都给你们说明了。 네.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 지방 단백질이 응고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은 강산을 해독해서 더 이상 응고시키 못하는 쪽으로 먼저 처방을 해야 되겠죠. 第一处方应该是把强酸的量减少，对吧？像我们牛奶里加醋，醋的量越多，那个凝固的速度越快一样，把强酸的这个量减少，那样它脂肪蛋白质凝固的速度也慢。 또 심장이 멎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5번, 30번 위치를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빼내야 됩니다. 所以呢，心脏的停止是它因为90%以上的毛细血管被堵的原因。那样的话，我们应该集中的放5号和30号的穴位，这样的话把堵住的毛细血管。 그래서 5번, 30번을 먼저 빼주고 8번을 빼는 거는 이제 신장과 간이 회복돼서 새로운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지 말라고 사혈을 해주는 목적이 되는 거고요. 所以应急措施是先把堵住的毛细血管给通开，集中的放5号、30号，完了呢，马上回到8号放的是让肾和肝功能起到恢复的作用，阻止形成新的淤血。 그래 이러한 사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혈을 빼는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분, 철분, 염분 이거를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 됩니다. 所以呢，我们放血的时候呢，那是标准是停止的标准是放到鲜血占1半时候停止嘛。那么我们放血的时候也是好血、新血也随着也放出来。那么我们应该让它有造血功能，补充已经放出来的鲜血，应该补充过去。那么怎样才能补充这些营养分，让有造血功能？这个也是一个关键所在。 그래서 많은 양의 어혈을 빼내면서도 부작용이 나지 않게 발전시킨 학문이 바로 심천의학 처방이기도 합니다. 所以呢，大量的泄血，完了呢，及时的补充营养分，让它造血功能补出已经排出的血液，这个就是新田医学的也是一个处方。 근데 이런 처방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금방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关于这个处方，给你们讲对吧？这个有庞大的知识，需要知识，所以呢，一时间用短暂的时间给你们讲解是很困难的。 예, 하지만 여러분 이게 옆에 앉아 있는 지금 최고나 대리점장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응급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식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朴老师旁边的蔡老师呢，已经掌握了应急这个危急患者时候，就是集中排除法的顺序和应急措施这些都已经掌握了这些知识，你们咨询他就可以。 제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심천의학에서는 사혈요법, 육체적 건강을 치료하는 의술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학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那个这次出差到中国到这里，心情特别愉快。那个再跟你们讲，想讲的是，新天医学的疗法有两种的合并，一个是治肉体的治疗和心灵的治疗。 우리 인간은 마음의 병도 치료를 해야 되고 육체적 질병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我们作为人的病呢，必须得两方面都得治，一个是肉体的疾病，还有一个心的疾病。 그래 제 사고력은 마음의 병은 종교에서 담당하고 저는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을 담당한다. 이런 기본 마인드로 지금까지 이 교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所以彭浪谢老师的一种就是那个观点呢，肉体的疾病是用彭浪谢老师的这些心田疗法去治疗。 心的疾病是依托于宗教。 근데 마침 여기 그 교육센터를 가보니까 부처님을 모셔놓았더라고요. 所以呢，去了蔡老师的那个诊疗室，昨天去拜访了，看到了设了佛堂。 그러면 이건 어때요?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틀이 마련된 거겠죠. 所以呢，他很欢喜，就是跟他的意愿和想法很重要，这是心和肉体同时治疗，才能治好根治。 육체적 질병은 옆에 있는 최근의 대리점장한테 공부를 하시고 那个肉体关于肉体的这个疾病，通过朴兰老师，通过蔡老师去解决就可以。 마음의 병은 지금 옆에 계시는 스님이 도움을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所以关于心的疾病呢，我们就这个左边的这个觉莲法师的这种用佛法的讲解来治疗就可以。 그래서 오늘 점심을 먹다가 언뜻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일반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천의학을 이렇게 접근한 거와 또 불법 차원에서 불교에서 우리 심천의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깨우침을 얻어가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所以这次来以后呢，就突然想到，就是对于大家呢学这个新田医学的时候，就是这些新田医术的那个原理，这个也很重要。完了呢，掌握这些知识的同时，通过佛法治疗心的这个合并的话，对大家是应该是很有帮助的。 그런데 마침 제 집사람이 여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여기 오니까 좀 쇼핑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요. 正好那个我夫人呢，是因为女人，她可能就是去别地方那个转去了可能。 그래서 원래 교육이 2시간이 있는데 1시간은 옆에 계신 각연 스님께서 그동안에 불교 시각에서 우리 심천의학을 바라볼 때 어떠한 느낌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을 1시간을 담당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집사람은 내일 1시간 교육하는 거로 제가 일정을 약간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所以呢，就是原定为文英玉女士，她的夫人是有2个小时的演讲时间，但呢，她突然想到，正好有觉源法师在场。 这样的话，给予觉源法师的1个小时的邀请觉源法师，用佛法的角度去怎样去理解我们新田医学的这些的看法和想法
邀请觉莲法师讲1个小时，完了吴英玉老师明天再讲1个小时，突然就是想有这种想法。 스님 교육 1시간 마치면 나머지 이 몰아빼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직접 교육하는 거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余下时间呢，让我们邀请觉莲法师发言，完了呢，下午呢，何长青老师继续讲集中排除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最后可能最后一天有时间安排，让大家集中的发问，完了有质问回答的时间。所以呢，现在不要有焦虑的时间，肯定给你们时间提问的。 네, 그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